샘들로 이어지지 못한 그런 헛 입질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헛방이라고 부르는 그런 입질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즈베이트는 특히 그런 입질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치고 갈게요. 할게. 으악! 2년을 기다렸다.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들,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2017년 10월에 저희가 그 버즈베이트 첫 에피소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찍고 나서 중급자편 찍는다고 했는데, 그게 이번 10월이면은 만으로 3년이 돼요. 그래서 늦더라도 약속은 지키는 남자 한문영의 버즈베이트 중급자편이라기보다는 이 버즈베이트라는 루어를 이용한 여러 가지 트릭들 혹은 좀 더 유용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독님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그런 건 없어. 감사합니다. 예. 야, 루어를 바꿀게요. 지금 스커트가 있어가지고 막 지금 프롭이랑 같이 저항받아서 루어가 계속 날아가면서 돌거든요. 뭐 이따가 설명을 제가 드릴 테지만, 스커트가 뭐 있어서 좋은 것도 있는데, 뭐 캐스팅할 때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스커트를 떼고 이렇게 그 좀 적당히 무겁고 부피가 있는 섀도엄 같은 거를 장착을 해도 무리 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버즈베이트의 구성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버즈베이트를 보면은 암이 이렇게 있죠. 이거는 로어암이고, 이거 어퍼암이고, 어퍼암에 프롭이 달려있고, 로어암에는 헤드랑 스커트 훅이 달려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버즈베이트를 운용을 할 때 가장 좀 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뭐냐면,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은 프롭이나 스커트 때문에 공기에 저항이 생겨서 내 맘대로 캐스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뭐 이게 그 프롭이 비행 중에 안 돌아가게끔 하는 장치가 달린 버즈베이트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저는 좀 약간 다른 방법을 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데요. 일단 프롭은 버즈베이트의 핵심이 되는 부품이니까 이거를 제거하지는 못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서 이 스커트를 보면은, 이 스커트도 그 날아갈 때 공기의 저항을 제법 유발하는 요인이거든요. 이 스커트를 떼도 됩니다. 스커트를 떼고 던지면은 그나마 좀 더 잘 날아가요. 근데 좀 어색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스커트를 뗀 버즈베이트에 중량감이 있는 섀도엄, OSP에서 나오는 드라이브 쉐드 4.5인치를 달아서 던졌죠. 그래서 그 결과는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굉장히 멀리, 캐스팅에 제약 없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만약에 버즈베이트를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캐스팅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맞바람 불고, 그래서 스커트 있는 거 버즈베이트 바꾸고 준비해 놓은 이걸로 던져서 낚시를 해봤는데, 입질은 못 받았는데 캐스팅은 확실히 잘 됩니다. 가시죠. 가물치 같은데? 이거 M대인데. 나와. 지금 떼짱 잠긴 곳에서 버즈베이트를 운용을 해서 한 마리 낚아내는데
그 전에 받은 입질은 가물치 같고, 이건 베스인데, 수심이, 제가 보기에는 입질 받은 수심이 한 뼘보다 조금 더 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얕은 곳에서도 이렇게, 뭐 좀 날 흐리고, 그리고 이렇게 은신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베스가 충분히 입질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그도 좋지만, 버즈베이트도 어느 정도의 위드가드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들이 있어서, 잘만 사용을 하면은 유용하게, 이런 지형에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버즈베이트를 우리가 운용도 저번 에피소드를 보고 어느 정도는 할 줄 알고, 그리고 캐스팅도 어려웠던 거를 스커트를 떼가지고 막 무거운 섀도움을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버즈베이트를 만약에 운용하는 중간에 챔질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헛 입질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헛방이라고 부르는 그런 입질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즈베이트는 특히 그런 입질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일러 훅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트레일러 훅이 있는데, 데코이에서 나오는 트레일러 훅, 그 체이서 TH1이라는 트레일러 훅인데 20 사이즈가 저희가 갖고 있는 녀석들 중에서 제일 크거든요. 스피너베이트는 때에 따라서 트레일러 훅의 크기를 다르게 하는 경우도 뭐 종종 있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버즈베이트의 트레일러 훅을 다는 경우에는 되도록 큰 훅을 달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입걸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좀 큰 훅을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근데 트레일러 훅으로도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트레일러 훅을 달아도 약간 버즈베이트의 옆이나 뭐 뒤를 친다든지 아니면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 루어가 지나간 궤적을 보고 이렇게 울렁하고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계절이라기보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 가을에 좀 그런 입질이 간혹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버즈베이트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루어 로테이션이에요.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버즈베이트의 그런 헛 입질, 헛방에 들어온다면 감는 속도를,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약간 천천히 해보거나, 혹은 뭔가 연속적으로 그런 헛입질이 들어왔던 자리에 의도적으로 폴링을 시켜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자주 먹히는 테크닉은 아닌데, 적중만 한다면 버즈베이트를 미처 못 때린 베스가 그 가라앉는 버즈베이트를 보고 굉장히 과격하게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준비가 덜 됐을 때 하는 궁여지책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버즈베이트 재밌잖아요. 근데 재밌는데 버즈베이트로만 낚시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버즈베이트에 그렇게 입질은 들어오는데 챔질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굳이 버즈베이트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표층 혹은 표층에 가까운 곳에 입질이 이어지기는 하는데, 버즈베이트처럼 스테이가 없이 지나가는 타버터 루어에 그런 헛 입질이 이어진다면 과감하게 루어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뭐 스테이가 있는 루어들, 확실한 스테이가 있는 루어들, 뭐 스틱베이트나 포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 바로 밑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뭐 크랭크베이트나 스피너베이트, 뭐 저크베이트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 입질하는 수심이 굉장히 얕고, 그리고 입질하는 자리가 뭔가 정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저는 노싱커 리그, 스트레이트 4에서 5인치 정도 되는 좀 무거운 웜을 사용한 노싱커 리그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때렸어! 버즈베이트의 헤드의 무게가 제각각이에요.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8분의 3에서 2분의 1 사이를 쓰기도 하는데, 뭐 적게는 일반적으로 4분의 1 온스의
무게를 가진 헤드가 나오기도 하고, 뭐 8분의 5온스짜리도 있어요, 헤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8분의 3을 썼을 때 뭔가 이 루어가 너울에 밀려서 제대로 어필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 때 2분의 1이나 8분의 5를 꺼내 듭니다. 하지만 뭔가 너울이 없고 장판일 때는 착수음도 그렇고, 그리고 굳이 무거운 버즈베이트를 써서 운용 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8분의 3 정도를 적극적으로 쓰는 편이고, 이건 또 하나는 이거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베스마스터 매거진에 우리 케빈 만담 엉어가 기고한 글 중에 있는 내용인데, 맑은 물일 때 있잖아요. 물이 굉장히 맑을 때 굳이 버즈베이트를 써야겠다면 케빈 만담이 이야기하기를 가벼운 걸 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단서 하나 더 붙습니다. 빨리 운용을 할 것.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버즈베이트를 보면 굉장히 뭔가 안 물 것처럼 생겼잖아요. 아무리 베스가 동체 시력은 좋고 하지만 사물을 구분하는 능력은 약간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엄청 맑은 물에서 버즈베이트처럼 누가 봐도 가짜인 루어가 지나가면은 제가 베스라도 약간 물기가 꺼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느리게 지긋하게 운용을 하는 것보다는 빨리 지나가게 해서 뭐가 뭔지 모르게끔 베스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게 해서 입질을 유도해라. 이런 베스마스터 현재 메이저리그 피싱 탑프로의 조언도 있습니다. 제가 앞선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버즈베이트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뭐 싱글 프롭인 게 있고, 앞뒤로 프롭이 달린 더블 프롭, 혹은 이제 좌우로 프롭이 달린 더블 프롭이 있고, 싱글 프롭에 클래커가 달려있는 타입이 있잖아요. 근데 버즈베이트는요,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루어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고장의 빈도수가 제일 적은 싱글 프롭을 선호하기는 하는데, 싱글 프롭도 뭔가 고장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말짱하게 오던 버즈베이트가 뭐 누워서 온다든지 멀쩡하게 돌던 프롭이 잘 안 도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가 버즈베이트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옆에서 보지 말고 앞에서 보세요. 앞에서. 그러니까 뭔가 고기 몇 마리 걸고 나면은 이게 미세하게 휘어져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랑 요 어퍼암, 훅, 요 각도가 수직이 맞는지 보고, 이게 수직이 안 맞는다면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맞추면은 한결 나아진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보통 더블 프롭인 경우에서 많이 나타나거나 혹은 클래커가 달린 타입에서 나타나는 경우인데, 멀쩡하게 돌던 프롭이 잘 안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요 프롭 가운데 요 구멍에 암이 통과하는데, 이 암이 미세하게 휜 경우에요. 그래서 이 암을 미세하게 휜 거를 다시 곧게 피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고장이 났으면은 와이어베이트에 어쩔 수 없는 최후입니다. 고장이 나서 버리는 거, 혹은 암이 부러져서 버리게 되는 거. 그렇게 폐기 처분을 하시고 새 버즈베이트, 자기가 좋아하는 혹은 검증된 제품을 구입을 하셔서 바로 교체를 해서 던지시는 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더 이득이 되는 게 아닌가. 아니야, 헛방이야, 헛방. 아깝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끔 질문을 하시는 레퍼토리 중에 뭐가 있냐면, 버즈베이트를 사서 감는데 버즈베이트가 자꾸 곧게 안 오고 막 지 맘대로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해서 막 이렇게 온대요. 그게 여러분 기능 고장이 아니라 싱글 프롭인 경우엔 원래 그렇습니다. 프롭이 돌아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의해서 루어가 궤적을 그리면서 오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은 버즈베이트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품들을 가만히 보면은 요 제품이 이제 뎁스에서 나오는 마츠버즈라는 제품인데, 요 버즈베이트의 패키지 안에 이렇게 편납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버즈베이트가 안 그래도
이렇게 한쪽으로 궤적을 그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패키지를 보면은 요 버즈베이트가 있고 편납까지 있어요. 프롭에 붙이게끔 편납이 나오는데 요걸 붙이면은 더 이 궤적이 심해집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버즈베이트를 일반적으로 오픈워터에서 운용을 할 때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뭐 장애물이나 아니면 수생 식물이나 뭐 그런 것들에 부딪히게 혹은 가까이 이렇게 붙어서 오게 유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버즈베이트 고르실 때 단순히 뭐 가격이나 디자인 혹은 뭐 브랜드만 보고 고르시지 말고 내가 주로 낚시하는 환경이 이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는 내가 굳이 버즈베이트를 써야 된다면 어떤 제품, 어떤 특성을 가진 어떤 모델이 잘 어울릴까 고민을 해서 버즈베이트를 고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낚시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희 채널 꿀팁베스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에피소드가 끝나면 또 단독 영상물로 언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라이브도 자주 들어와 주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꿀팁베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마의 피해 다들 없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들 안녕. 여러분 이거 보입니까? 이거 보여? 이거 뭔 줄 알아? 이게 뭐냐면요. 한분명에 붙여. 제가 처음으로 산 버즈베이트예요. 이거를 제가 갖고 있어요. 이게 어디 거냐면 필더브란트라는 회사 있죠. 예전에 저희 약간 베스 고인물들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저희 젊은이들은 잘 안 쓰는 그런 브랜드인데 거기서 나오는 헤드뱅어라는 버즈베이트예요. 이거 예전에 평택에 있는 털땡 낚시, 그래서 그 땡보 낚시에서 세일할 때 6,500원인가 7,000원 주고 샀어요. 이걸 6,500원, 7,000원씩이나 주고 샀는데 참 지금도 이걸 제가 갖고 있는데 이걸로 베스를 제가 처음 낚았어요. 버즈베이트로. 근데 이걸 보면은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저찌 버즈베이트라는 루어를 제일 좋아하게 돼서 관련된 영상을 2개씩이나 찍었는데 참 지금 촬영이 끝났거든요. 근데 태클박스에 이게 있는 걸 보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약간 추억이 담긴 루어들이나 혹은 자기한테 뭔가 계기가 되게끔 만들어준 그런 루어가 있다면 꼭 간직을 하고 가끔씩 찾아보면서 내가 왜 낚시로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를 회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당하면 억울하니까요.